꾸밈이 없이 말을 하고 평소 때 있는 행동을 그대로 연기하니까 그런가 봐. 정윤희는 만약 그 시절 연예계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불렸던 한 여배우가 왜 스스로 화려한 브라운관을 떠나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행복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을까요? 2014년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서울 서초동 법원 경매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매 목록 가운데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압구 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재벌들이 살던 유명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서류 위에 적혀있던 이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윤희.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가 알던 그 정윤희인가? 아직도 재벌 사모님으로 조용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1970년대와 80년대 그녀는 그야말로 시대를 대표하는 미인이었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들은 관물대 안에 그녀 사진을 붙여놓고 지냈고 남학생들은 책받침 속에 그녀 사진을 끼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전파사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브라운관 속 그녀 얼굴이 나오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 수많은 여배우들이 있었지만 정윤희를 대신할 사람은 없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배우가 26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공간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울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USC로 유학을 떠나기 전 함께 찍었던 사진들, 어린 시절 사용하던 책상, 생일날 가족들과 웃으며 찍었던 사진까지 모두 그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중앙건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엄청난 빚 문제까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족이 살던 집까지 덮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정윤희 자택 경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를 떠난 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방송에 복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액의 출연료를 제안받아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화려한 여배우가 아니라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품 가방 대신 할인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성당에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흔했다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던 여배우는 그렇게 점점 세상 밖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하나뿐인 친아들이 22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귀국하던 그녀 모습은 지금도 당시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회사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평생 살아온 집까지 떠나야 했던 한 여배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라 불렸던 정윤희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선택했던 인생에 대해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정윤희는 195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절 부산은 아직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아이였다. 특히 또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분위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배우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대 진학까지 준비했지만 입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그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술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20살 무렵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명동거리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은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긴 생머리에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슬픈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니스커트를 입고 명동거리를 지나가는 그녀 모습은 당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부산에서 올라온 전설적인 미인이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 무렵 그녀는 우연히 잡지 모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사진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광고와 영화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관계자들은 저 얼굴은 카메라가 먼저 알아본 얼굴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본인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20살의 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앞으로 그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정윤이가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연기 잘하는 배우로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예쁜 얼굴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들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해도 시선이 모두 그녀 얼굴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영화 몇 편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녀는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계속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과자 광고와 화장품 광고가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당시 거리의 문방구와 다방에는 그녀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받침 속 단골 연예인 역시 정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드라마 청실홍실이었습니다. 당시 시청률은 무려 70%를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브라운관을 함께 보던 시대였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시장 골목까지 조용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녀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순간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여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출연했던 배우 전원주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 시장 아주머니들이 자신에게 와서 어쩜 저렇게 예쁜 딸을 낳았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극중 모녀 관계를 실제 가족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브라운관 속 그녀 모습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영화 감독들 역시 그녀를 두고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윤이는 조명을 따로 만질 필요가 없었다. 카메라가 먼저 사랑한 얼굴이었다. 특히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구릿빛 피부는 당시 한국 여배우들에게서 보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기 뒤에서 그녀 마음속에는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윤이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기 시작하던 무렵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회식 자리에도 오래 남아 있지 않았고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고 있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영화 속에서 술집 여자나 치명적인 분위기의 역할을 자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남성들은 그녀 모습에 열광했지만은 동시에 이상한 소문들도 함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로도 화려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연예인 사생활을 구분해서 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라운관 속 역할을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배우에게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과 연예 잡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직접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조용히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에 이미 지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 편히 기댈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 주변 사람들은 정윤희는 늘 사랑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늘 외로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바라보던 시절, 한 남자가 그녀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앞으로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정윤희가 조규영을 처음 만난 것은 1983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영화와 광고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기와는 달리 그녀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진심으로 기대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앙건설을 이끌던 사업가 조규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매우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연예인들과 자주 어울리던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 주변 사람들은 정윤희가 그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그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녀는 훗날 가까운 지인에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는 처음부터 조용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예계 안에서도 두 사람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그 남자 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브라운관 속 삶보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평범한 행복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윤희의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된 것은 1984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당시 연예계에서도 오래 기억되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84년 8월 19일 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갑자기 경찰과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녀와 조규영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집에는 어린 두 아이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규영의 아내가 직접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잠옷 차림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대한민국에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배우든 재벌이든 예외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그녀 이름이 크게 실렸습니다. 국민 여배우 정윤희 간통 혐의 구속.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첫사랑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녀는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라는 비난 속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수갑을 찬 채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5일 동안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브라운관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던 여배우가 차가운 감방 안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그녀 이야기를 쏟아냈고 전국은 그 사건으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큰 비난과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끝내 그 남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윤희는 결국 세상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조규영 곁에 남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시는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끝내 그 남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규영의 아내는 긴 협의 끝에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자료만 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달 뒤였던 1984년 12월 24일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분위기는 일반적인 재벌가 혼례와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장소는 극비로 진행됐고 하객들조차 결혼식 하루 전에야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국민 여배우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다시 연예계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직후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 나이는 30이었습니다. 여배우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영화계와 방송국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거액의 출연료를 제안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브라운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미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재벌가 아내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여배우 정윤희의 인생이 끝나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새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은 말입니다. 정윤희가 결혼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브라운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과 영화사에서는 끊임없이 복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재벌가 며느리가 된 이후 그녀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게 되었고 촬영장 대신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당시 가까운 지인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녀는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국 끓이는 법까지 하나하나 새로 익혔다고 합니다. 원래 요리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 셔츠를 직접 다림질하고 출근 전에 식사를 챙기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재벌가 사모님답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줄 알았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집안일 대부분을 직접 챙겼고 생활도 의외로 검소했다고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그녀는 외부 모임이나 재벌가 행사에도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그녀는 점점 더 조용한 삶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두고 연예인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조용히 성당에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배우는 그렇게
평범한 아내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이에게 재벌가 며느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당시 남편에게는 이미 어린 두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2살, 아들은 겨우 돌이 조금 지난 나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을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세상은 그녀를 남의 가정을 깨뜨린 여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는 대부분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아이들 밥을 먹이고 유치원 준비물을 챙기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켰고 숙제와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밖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배우였어도 집안에서는 평범한 엄마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친엄마보다 정윤이를 더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하나 힘들었던 존재는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출신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직접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진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죽을 끓이고 약 시간을 챙기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시어머니 방에 가장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가족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여배우는 어느 순간 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조금씩 그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윤희는 결혼 이후 오랜 시간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지 못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평범한 가족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988년 무렵 가족은 서울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성공한 재벌가와 유명 인사들이 모여 살던 상징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앙건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커져갔고 집안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89년 그녀는 40 가까운 나이에 하나뿐인 친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던 만큼 유난히 애틋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 곁을 단 한순간도 쉽게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접 유치원 등하교를 챙기고 밤에는 아이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밤새 안고 다니며 간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녀 삶은 어느새 배우 정윤희보다 새 아이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편 사업이 잘 풀리는 이유를 두고 정윤희가 집안에 들어온 뒤 운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주변에 아내 덕분에 마음이 안정됐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거나 외식을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 앞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이나 방송 출연은 끝까지 피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이 이제야 평범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했던 시간 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는 늦게 얻은 막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2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40을 앞둔 나이에 어렵게 얻은 친아들은 또 다른 의미였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평범한 어머니처럼 웃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꼭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렷한 눈매와 조용한 분위기까지 닮았다고들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했고 명문학교에 진학하며 집안의 자랑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늦게 얻은 아들을 유난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가족들은 아이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예계 복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라며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더욱 조용히 가정에만 집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직접 집에 있으려고 했고,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함께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미국 USC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정윤희 아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야 정말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 세상의 비난과 시선을 견디며 살아왔지만은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했던 그 아들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으로 남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희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미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가족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를 준비했고, 그녀 역시 거의 정신없는 상태로 공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아들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뒤 그녀는 병원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뿐인 친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은 친구들과의 모임 이후 급성 폐렴과 약물 중독 증세가 겹치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맞나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들 이름만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왔던 평범한 행복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아들과의 통화를 자주 하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음식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매일같이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 전화는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통의 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정윤희는 결국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배우였지만 그날 공항에 도착한 그녀 모습은 너무도 조용했다고 합니다. 검은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가족들 곁만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거의 울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녀 역시 그런 상태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용하던 방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들과 사진들,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왔던 물건들까지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이 입던 옷은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가끔 아들 방에 혼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최대한 담담하려고 했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언론은 아들의 죽음을 두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물 문제와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상의 시선까지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 것은 말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만나기를 꺼려했고 외출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 삶은 조금씩 깊은 슬픔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가 아들을 떠나보낸 뒤 가족의 시간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분위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남편 조규영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충격 이후 눈에 띄게 이제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그 시절 이후로는 집 안에서 몇 시간씩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남편 회사인 중앙건설에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중앙건설은 한때 재계에서도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받던 회사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로 빠르게 성장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족 역시 오랜 시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 문제가 커졌고 투자 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직원 월급 지급이 늦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금융권 압박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로 채권단 연락이 걸려왔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시절 그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은 뒤부터는 회사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중앙건설은 엄청난 부채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가족이 살던 압구정 아파트까지 위험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까운 지인들은 정윤희가 남편 앞에서는 끝까지 불안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 건강을 걱정하며 직접 보양식을 챙기고 늦은 밤까지 귀가를 기다리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또다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까지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윤희가 평생 지켜왔던 집 안 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공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 관련 연락이나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많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금융권과 채권단 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고 그녀 역시 점점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법원 집행관들과 관계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압구정 아파트는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집 안 분위기는 너무도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로 불리던 그녀는 말없이 관계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집행관들은 집 앞 물건들을 확인하며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급 가구와 그림들, 집 안 곳곳의 물건들 위로 빨간 딱지가 하나씩 붙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아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사용했던 가방과 책들, 그리고 생전 입던 옷들이 남아있는 공간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은 그녀는 관계자들에게 조용히 이건 우리 아들 물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아들의 사진과 유품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미 집은 가족 손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녀는 끝까지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그녀 모습을 보며 더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한때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던 여배우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추억들마저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 가족은 오랫동안 살아온 압구정 집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윤이가 압구정 아파트를 떠나던 날 서울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가족이 그 집에서 살아온 시간은 무려 26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 사진이 쌓이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까지 모두 그 집 안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아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짐을 정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큰 짐보다도 가족 사진과 아들 유품부터 먼저 챙겼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들과 어릴 적 사용하던 물건들,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의 유골함은 그녀가 직접 품에 안고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그 집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물건들에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오래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날 그녀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평생 살아온 공간을 떠나는 사람 특유의 조용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압구정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알려진 경매가는 약 26억 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재벌가 사모님으로 살았던 여성이 결국 삶의 대부분이 담긴 집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가족은 서울 외곽의 비교적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화려한 삶도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이후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남편과 조용히 산책을 하고 가끔 성당에 들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했던 여배우는 그렇게 점점 평범한 노년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윤이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간 뒤부터 그녀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압구정 고급 아파트에 화려한 풍경도 없었고 집 앞에 세워진 외제차들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조용한 골목과 작은 마트,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이 있는 일상이 그녀 곁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근처 주민들은 그녀를 종종 동네 시장에서 마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직접 장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때 브라운관 속에서 빛나던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가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놀랐다고 합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비싼 옷도 없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조용히 웃으며 받아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수행원이나 기사 없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직접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도 대부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배우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조용하고 익숙한 삶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 대신 조용한 골목에 가로등과 벌레 소리가 들리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지나온 인생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도 지나갔고 가장 아팠던 순간들도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자리에서 아주 조용한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를 우연히 마주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처음에 못 알아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남성들의 첫사랑이라 불렸던 여배우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녀 모습은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더 묘한 슬픔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작은 마트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녀 모습을 보며 정말 저 사람이 정윤이가 맞나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외출할 때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다니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처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거나 일부러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면 조용히 웃으며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네 주민이 젊었을 때 정말 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녀가 웃으며 누구나 다 늙어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녀는 화면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민들은 그녀를 두고 참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괜히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조용히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경비원이나 상가 직원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화려했던 여배우는 그렇게 점점 세상 속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윤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끝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도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담담해 보였지만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종종 작은 성당이나 조용한 기도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에 혼자 다녀오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기도만 드리다가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를 위한 시간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도 여전히 아들 흔적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유학 시절 물건들, 그리고 생전 좋아하던 음악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아들 생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창밖을 바라보거나 혼자 조용히 방 안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지는 정윤희는 결국 평생 아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자리도 떠났고 세상의 비난도 견뎌야 했고 평생 살아온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은 결국 아들이었다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22살 아들의 시간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자리에서 그녀는 여전히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정윤이를 더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윤이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자리도 내려놓았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오랜 시간을 숨어 살아야 했으며 결국
가장 사랑했던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가족과 추억이 가득했던 압구정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 인생만 놓고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과 젊은 시절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 얼굴 하나만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브라운관 속 그녀 모습이 나오면 거리까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정윤희보다 더 아름다운 여배우는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여배우는 어느 순간 스스로 가장 화려한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너무 큰 대가를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그녀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평생 사람들 시선을 조용히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새 아이를 직접 키우며 살아갔고, 화려한 연예인으로 돌아가기보다 가족 곁에 머무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사랑받기 위해 세상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기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은 이후의 삶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한 명의 여배우보다 한 명의 어머니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브라운관 속 화려한 스타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 모습이 더 진짜 정윤희 같다고 말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남편과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작은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노년의 모습 말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정작 평범한 삶은 너무 늦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그녀는 잃어버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의 정윤희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사랑과 가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도 그녀는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